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0일 오후 1시 24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74로 계속해서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은 크립토커런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 수인의 트랜잭션 수수료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반면에 거래소 내 이더리움 잔액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으로도 비트코인의 강세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두 번째에 랭킹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상대적 약세가 대조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코인마켓캡에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 1월에 40%도 되지 않았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약 52%까지 올라왔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연초에 약 18.4%에서 현재는 17%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아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호재가 이더리움과 그리고 기타 알트코인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암호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플 XRP의 경우에는 연초나 지금이나 2% 초반으로 비록 소송 이후에 암호화폐 순위가 5위까지 올라오기는 했지만 도미넌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소송 결과가 우리 기대치만큼 큰 임팩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굳이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이더리움처럼 점유율 자체를 뺏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만큼 점유율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보이고요. 2023년 전 세계 42개국에서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규제 및 법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은 즉슨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가상화폐 규제, 트래블러 규칙 준수, 허가 및 상장 지침, 암호화폐 프레임워크 개발 등 4가지 부문을 모두 다루고 있고 또 어떤 나라는 한두 개의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의 사정이나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급한 사정에 따라서 논의되는 부분은 다를지라도 약 40개의 나라가 규제 단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가능성의 문을 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호재가 어쨌거나 우선은 비트코인에 대한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관의 진입의 문을 열어주는 굉장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으로 치면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대표적인 코인들이 함께 전성기를 맞이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XRP처럼 송금 결제 부문이나 디파이 부문 등 각 코인이 설계되어 있는 주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목적에 걸맞는 건강한 펀드멘탈을 가진 코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미래의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현재 XRP에 대한 가격 전망이 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현재 단기 조정 아래 횡보세를 이루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워낙에 리플 XRP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노이즈는 소송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에 의하면 XRP가 자산 가격 상승세와 그리고 가격 흐름에 잠재적인 반전을 확인할 수 있는 상승 평행 채널의 진입을 거부하면서 0.55달러 하한선으로 후퇴할 수 있다라고 보는 반면에 가상자산 거래소 체인진리는 리플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이 1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단지 10달러에 도달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2024년에
1.11달러, 그리고 2028년에 5달러를 거쳐서 2030년에는 1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플의 성과가 뒷받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XRP는 송금 결제의 메인 목적으로 설계된 코인인 만큼 전 세계 다양한 기관들의 채택이 퍼포먼스에 가장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소송의 해결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SEC라는 규제기관의 후퇴가 가장 중요할 터인데, SEC라는 규제기관이 후퇴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이벤트는 무엇인지 구독자분들께서도 다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의 한 해가 타 암호화폐보다도 우선적으로 리플 XRP 그리고 코인베이스 정도에게는 직접적으로 굉장히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사장 모니카 롱이 2024년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2024년에 규정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리플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 규제가 리플이 성장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플 사장 모니카 롱이 이야기한 2024년 전망과 관련해서 또 주목하셔야 할 것이 피델리티, 블랙록, 페이팔, 비자 등 기존 전통 금융 주체들이 암호화폐와 그리고 블록체인 서비스랑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회사와 통합하거나 제휴하는 것을 행복한 결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기사에서 리플이 최근에 마스터카드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직포카드의 암호화폐 편입과 동시에 CBDC를 준비하는 내용이 다루어졌는데요. 이처럼 미국에서의 규제가 명확해지고 또 리플에 대한 소송 불확실성을 거치게 되면 대규모 전통 금융기관들과의 통합과 제휴가 결국에는 리플의 성장이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